교육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소액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몇백 가지고도 하긴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까? 소액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 네네. 우리가 이를테면 뭐 주거용 부동산일 때는 뭐 서울에서는 그런 집들을 드물지만 지방에는 전세 보증금이 경매가 한번 떨어지면 이제 30%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산술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결국 경쟁을 하다 보면 전세 보증금 내외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내외, 많으면 한 2천만 원 내외면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뭐 찾으면 그런 매물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지방의 물건들 보면은 아파트들도 집단으로 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오래전에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단지 전체가 경매 나온다든지 이런 물건들이 경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제가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뭐 멀리 강원도권역이라든가 뭐 경상도권역 이런 또는 충청권역에서 실제 최저 매각 가격이 한 3, 4천만 원대. 근데 거기 뭐 전세도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황의 변화로 과거처럼 이제 우상향의 신화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세를 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거의 대부분 회수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팔고 나갈 때 이제 차익을 남길 때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3년도 전망과도 연관된 건데, 최근에 아는 분이 지방에는 상가를 처분하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송도의 아파트를 많이 떨어져서 그걸 구입한다는 생각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접근이 되는지, 아니면 상가가 또 대출이 많이 나고 아주 유효한지, 관심을 둘 분야가 어떤 건지. 지역이나 종목 금액별로 아직 희비가 아주 엇갈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갈아타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호가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는 일반인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경매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주거용으로 갈아타는 시장 흐름을,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관련해서 23년도 경매를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계속 관망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찾아서 좀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시점은 가능한 늦추는 게 좋다. 그게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2023년 하반기가 좋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단, 그러면 2023년 하반기까지 모든 것을 유예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서 그때는 두 가지는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집값 급등기에는 사실 임장이 급급하다 보니까 공부에는 소홀히 했거든요. 또 집값 상승기에는 공부 많이 하신 보다는 임장 많이 간 분들이 차익도 많이 얻었고, 근데 시장 상승장이건 하강장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공부를 올 겨울 또는 2023년 봄에 그동안에 학습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나 물건들이 아마 경매에서 만날 확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물건이 나왔는데 마치 제가 가능한 의사결정을 누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아예 늦추거나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평소에 그 지역의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때마침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고점보다는 그래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소신껏 지난해처럼 2021년처럼 낙찰의 급급해서 고가의 낙찰받기보다는 소신껏 입찰에 들어가서 떨어져도 미련 없다. 되면 좋고 떨어지면 다음 차수를 기약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동안에 미진했던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 가졌던 물건들이 있었으면 그런 물건은 건너뛰지 마시고 그런 물건들은 소신 참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줍줍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저도 뭐 네. 그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경기가 어려우면 사실 우리 서민들보다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이 순발력이라든가 의사결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에 경기의 고단함이 더 깊어질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산재된 자금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현금화 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꽤 많은 유튜브가 올라간다고 계속 했다가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앞으로가 더 떨어질 거다. 네. 오늘 뉴스 같은 경우도 뭐 김포 같은 경우는 5호선 연장된다면서 뭐 물건이 다 들어갔다. 그런 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평균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불황일더라도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집을 지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의 지가는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받더라도 옛날처럼 상승폭이 가파르진 않을더라도 지금 어렵다고 해서 뭐 그런 지역도 다 동반 하방하지는 않을 테고, 그런데 그런 약발이 우리가 상승장일 때처럼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 오르더라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이건 그 양적 축소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억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물가 억제가 물가 둔화가 그런 가시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양적 축소 정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내년도에 경매를 하기 위해서 단전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키워드, 키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어떨까요? 공부하랍니까? 공부하랍니까? 지금은 올 겨울은 관망하고 공부하라? 그동안에 자기 개발에 좀 미진했다라고 하면 그런 자기 개발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대신 눈에 발에 손에 물건은 많이 담고요. 의사결정은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잘 듣고 실탄 준비하고 그러면 좋은 계획 온다.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